뭐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한결 좋은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부담 없이 오늘 방송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십니까? 예, 원래 제가 이른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요. 네. 3프로 TV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있잖아요. 아, 네. 그거 이제 같이 보면서 방송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코스피도 넥스트 장 때부터 안 좋았고, 그렇죠. 예, 비트코인도 6만 달러 막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3프로 TV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분들 괜찮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면 네, 위로가 힘이 된다. 들 땐 디지털 자산 시장을 봐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에 그 취임식을 가졌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을.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항상 말했던 게 대선 때부터 말을 했던 게 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하면서 굉장히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임식과 동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근데 이 한 연구소에서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2025년 1월 20일에 만약에 그 취임식 날에 1만 달러를 내가 주요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면 지금 기준으로 마이너스 몇 %다 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예. 보니까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3%, 뭐 이더리움 마이너스 48%, 뭐 거의 네. 주요 자산인데도 반토막이 거의 났죠. 네. 그리고 뭐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6%, 도지코인도 많이 하셨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저 그래프가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어느 부분이 제일 열받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과 동시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어떤 테마의 코인들이 많이 올랐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면 뭐 캐피탈 뭐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크립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캐피탈. USA라고 하는 섹터가 따로 생겼었어요. 네. 예, 그랬었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그 자료 화면 보면 탈중앙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래도 반토막 수준인데 지금 메이드 인 USA 다 90% 마이너스입니다. 그 특히나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딴 트럼프 그리고 이제 영부인 이름을 딴 멜라니아가 같은 또 거는 마지막에 거의 있네요. 뭐 지금 99% 99%. 마이너스니까. 아, 이게 너무 그래요. 저희를 보세요. 힘이 들 땐. 네, 저희를 우리가 보십시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아마 저렇게 계산하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도. 네. 맞아요. 네, 네. 주식시장은 굉장히 플러스인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좀 힘이 들 때는 뭐 디지털 자산 시장 보세요라고 제가 이제 가볍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뭐 디지털 자산도 최근 뭐 한 일주일 흐름만 보면은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지난주가 좀 많이 힘이 들었을 텐데 이제 거기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6만 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최근 며칠 새에 움직이고 있는 이유를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일단 부정적인 요인을 먼저 보자면 아무래도 이 이란, 미국하고 이란하고 갈등이겠죠. 예,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또 이란이 너무 협상을 오랫동안 미뤄왔다.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된다. 이 중동의 폭군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사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또 오늘 아침부터 또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그대로 반영을 하듯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아침에 네. 나왔냐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폭격할 것이다 라고 할 때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공습 개시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하고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거는 미군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습은 시작은 됐으나 곧 이제 금방 끝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란 당국자와 직접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맞불을 놨다. 바레인 미군 5함대에 드론 공격했다. 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호르무즈 해협 이슈도 있죠.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해서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부사령부가 또 답변을 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 안 됐다. 지금 선박 잘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은 여기에 좀 아무래도 미국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지금 위험 자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공습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 자산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공습이 곧 끝났다. 내가 이란 당국자하고 직접 대화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부터 반등이 조금씩 시작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미국 쪽의 입장에 스탠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어느 기자가 근데 분명히 이 임기 동안에 새로운 전쟁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었냐라고 그렇죠. 재차 물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길게 끄는 전쟁을 싫어한다. 이런 짧은 건 괜찮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일찍 끝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가설인데요. 네, 그냥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의견. 개인 의견인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실제로 지금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 전쟁을 그쵸. 다시 하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호르무즈 폐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은 네. 반박하고 아니라고 있지만 하지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왜 코스피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걸까요? 저는 이게 학습 효과라고 봐요. 뭔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좀덜 그렇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그냥 뭐 문명을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하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휴전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속담으로 치면 이게 동트기전이 제일 어둡다. 그래서 이게 뜬금없거든요. 지금 공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 극적인 타결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다른 의견이 다른 이유긴 하지만 네, 비슷한 결말은 의견이에요. 똑같네요. 이제 비슷한 저희 둘 다 생각인 그런 거예요.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약간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침이 이 쭉 타이밍에 갑자기 공습을 한다고?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타코가 나오려나? 약간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저 얘기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말씀하신 그 가설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 같기도 한 보도가 나온 게 네. 악시오스에서 종종 이 단독 보도 이란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또 지금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뭡니까? 내용이냐면 네. 이 지금 이란 공습에 대해서 미국이 회의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최로 하고 있는데 작전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규모는 크지만 짧은 기간 안에 끝내겠다. 이걸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규모가 크나마나 짧은 기간 지금 2달 넘게 전쟁했잖아요. 네. 어떻게 끝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방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약에 오늘 공습은 일단 끝났는데 네. 오늘 안으로 이란이 합의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안으로 만약에 합의 안 한다? 내일 그냥 박살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네. 강력한 발언을. 그러면서 또 내일의 또 불안감도 열어놓는 그런 참.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월드컵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아예 까먹으신 건가? 그렇죠. 네, 네. 월드컵도 해야 월드컵이 되는데. 당장 오늘 11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경기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네.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뭐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한데. 네. 그 사실 이제 그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이제 월드컵이 6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이 없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네. 어차피 군사적 충돌은 미국이 아니라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어제 나왔었던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던 자료가 사실 5월 CPI 네.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원 CPI랑 헤드 CPI, 그러니까 일반 CPI 둘 다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서 어저께 비트코인이 밤에 사실 살짝 급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CPI 발표와 함께 예상치 상회 안 했네? 부합했네? 라고 하면서 63,000달러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금방 또 이제 이란 이슈나 그리고 또 CPI 세부 지표를 뜯어보거나 이런 걸 해보니까 또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다시 61,0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합이 아니라 예상 하회인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저 이제 소수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좀 네. 이상한 건데 미국 친구도 이상하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고 뒤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실제 수치는 0.27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부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죠. 이거 0.3인데 0.2가 나왔어. 그럼 확실히 하회잖아요. 그쵸. 좋아했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니까 0.27이네. 그럼 반올림하면 거의 똑같네. 0.3이잖아. 이러면서 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오래 억눌려 있기도 했고 네.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떨어졌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CPI가 부합하긴 했지만 전년 대비 4.2%가 이게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으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텐데 부합하는 수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4.2%라는 수치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네. 그런 분석도 있었고 그리고 닉 티미라우스라고 그 WSJ 기자가 있는데 네. 이 연준 관련한 소식을 굉장히 민첩하게 내는 기자로 잘 알려져 있어서 네. 이 분석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CPI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부합하는 수준으로는 다음 주 FOMC에서 이 물가 지표를 참고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크게 하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합이나 살짝 하회하는 수준의 물가 지표가 향후 몇 달 동안은 계속 나와줘야지 이 연준이 이 지표를 참고해서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인상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수준으로는 이게 참고가 안 될 것 같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기다림의 연속이네요. 뭐든지. 이제는 CPI 지수도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네. 계속 지켜보면서. 최근에 이제 AI 캐펙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흐름들이 좀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7개가 전부 다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도 대규모 대출을 땡기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압력이에요. 최근 며칠 동안 AI 주식들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네. 어제는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르는가 싶었는데 이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하겠다, 이란 다 부셔버리겠다 이러면서 눌러가지고 가격 자체는 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네. 네,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좀 내려왔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한 그 타코에 대한 기대감이 맞는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 비트코인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다 이런 지적들이 어제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기간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일단 주식 쪽을 또 조금 보고 싶은 게 네. 일단 S&P 500 지수 롱숏 ETF 3배랑 반도체 ETF 3배 롱숏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이걸 합친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 이제 과열 지표로 삼는 전문가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봤을 때 보니까 합산해서 보니까 역대 역사상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세배 와. ETF가 네. 이게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상승장의 전형적인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후반기에 갔다가 나중에 이 주도 자산이 무너진다. 가격이 급락을 한다. 라고 하면은 다른 자산군이 오르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 주도 자산이 무너지면은 다른 자산이 더 무너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그 부분을 우려하는 전문가분들도 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상승장의 후반기이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네요. 지금 이게 현재.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도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청산 엄청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증발하는 문제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ETF, 세배 ETF에 많이 들어가는 팀들은 어떤 팀이냐면 개인이 많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네.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다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하락을 받아낼 수 있는 체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려야겠죠.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6만 달러에서 이제 6만 달러 중반으로 오를 때가 되는데 안 오른다. 이게 좀 부정적인 요인을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네. 근데 또 6만 달러 아래로도 잘 안 떨어지네. 라고 봤을 때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이악 물고 버티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6만에서. 마치 어제 방송에서 이게 역사적 저점이냐 아니면 네. 역사적 저점을 뚫고 경신을 하느냐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온체인 종합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봤더니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Y축이 온체인 종합 지수 지표인데 이게 0보다 높으면은 이 약간 과열된 거, 0보다 낮으면은 저평가 구간인 거 이렇게 또 나눠놨고 이 오른쪽에 있는 Y축은 이 비트코인 가격을 로그 스케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온체인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 보라색 곡선이. 예,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저평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봤을 때는 6만 달러가 역사적 저점이 맞고 경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점을 경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기관에서 많이 투자가 들어왔었으니까 그래도 바닥이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낮아지진 않지 않냐. 근데 또 그런 분들을 걱정시킬 만한 또 내용이. 네, 그 있잖아요. 포인트를 참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레이스케일도 실제로 기관들이 지금 사이클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예전 사이클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정면 반박이 되는 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카플리올 인베스트먼트에서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규 발행되는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채굴 지표를 봐가지고 채굴 양이 얼마나 되냐로 이제 기간 매도세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 대비 마이너스 464%가 지금 매도가 되고 있다. 이게 봤을 때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역사상 최저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왜 이 정도로까지 순매도가 일어나냐라고 봤을 때 ETF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 또 1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도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이 매입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기관도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 라면서 또 경고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카프리올닷컴에서 이제 내놓는 자료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면 저기 이제 네. 너무 좀 복잡하게 막 선이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요게 이제 매도 압력을 주는 게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채굴자들이 파는 거. 두 네.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ETF에서 나오는 물량. 네. 세 번째가 DAT 기업들이 파는 물량인데 그게 각각 지금 주황색, 민트색, 초록색 요렇게 이제 선으로 돼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 토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이 지금 하늘색이네요. 하늘색. 민트색. 네. 토탈을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은 밑에 히스토그램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 네네. 이 형광색이 막 교차하는 그죠. 초록 빨강.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초록이면 순유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압력이 큰 겁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빨간색이면 이제 매도 압력이 큰 압력이 거예요. 크다. 근데 이 그래프를 조금 이제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언제 잘 맞냐면요. 네. 초록색이다가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변곡점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나왔네요. 그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좀 변곡점을 지나서 한참 더 많이 매도 압력이 좀 진행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때보다도 그러니까 과거 어떤 때보다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 아닌가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저희 유료 자료거든요. 네. 저 만든 카프리올닷컴의 이제 창립자가 CEO가 자기 엑스에 올렸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아, 저거 그냥- 유료지만 무료로 배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래 유료 구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저걸 그냥 오픈을 했더라고요. 좀 너무 동정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과거에도 10월 네. 달에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최근에 유명해졌는데 왜 유명해졌냐면 네. 10월 하락을 맞춰서 유명해졌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올리면서 뭐 어떤 의미로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일단은 거예요? 뭐 기관 투자자들 계속 팔고 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예. 거의
여기서 나오는 수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또 상승을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덜 팔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네. 뭔가 이게 예, 조금 그 이면에 조금 더 좀 상승적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네. 이제 안 팔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되게 좀 시간이 그러면 걸릴 이제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린 뭘 보면 되냐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ETF 순유출, 순유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일단 매일 봐야겠네요. 네. 그걸 거기서 봐야 이제 돼요. 또 순유입이 나타나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전환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또 그 데이터도 되게 매일매일 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편집장님이 거의 매일 가지고 와주시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되게 방송만 보셔도 일단 그건 알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진짜 이 한국에서 하는 어떤 디지털 자산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해주는 데 없습니다. 괜히 다 이렇게 차트 위주로 아마 보실 텐데 지금 이제 하락의 명확한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 네. 매도고 그리고 이게 줄어드는 시점이 언젠지 포착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 반등 시점을 확인하는 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요런 얘기를 편집장이 갖고 오셨고 또 네. 저희가 해설해 드렸습니다. 네. 또 뭐 어떤 자료들을 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좀 비트코인 채굴 사이드를 보고 싶은데요. 네. 네. 비트코인 채굴자 보유량이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 지표를 보면은 거의 뭐 이것도 역사상 최저점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2008년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잖아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당연히 신규 채굴밖에 없으니까 보유량이 낮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최저치면은 2010년 이후에 약 16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채굴 얘기를 가끔씩 드렸는데 네. 최근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렇게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거는 뭐 자기 뭐 담보 대출 프로그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로 많이 또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를 하고 있다. 그게 재무제표상에서도 실적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지표가 낮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 또 뭐 긍정적인 지표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게 정말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거 무너질 때 임계 이제 무게에 딱 돼 있는데 거기에 깃털 하나가 딱 떨어지면 다리가 무너지잖아요.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네. 채굴자들이 파는 물량이 보통 몇 천 개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량은 아닌데 지금처럼 시장의 수급이 좀 불균형할 때는 네. 이게 사실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진짜 조금만 팔아도 난리가 나는. 아니 사실 마이클 세일러도 뭐 네. 그것 때문에 하락장이 온 건 아니지만 32개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예. 채굴자들도 판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드디어 나왔군요. 네. 조련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네. 굉장히 나쁜 소식 거의 이렇게 트럼프와 던졌다가. 비슷한데 지금 네. 안 좋은 것부터 하고. 네. 나쁜 지표가 있으면 또 좋은 지표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또 우리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나오는데요. 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 6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투자자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들어서 장기 투자자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68% 수준이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게 온체인 데이터의 패턴인데 지금 보면 거의 한 60%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트코인 바닥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하나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물려 있으니까. 여러분, 절 네. 보고 힘내세요. 네. 네.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저점에 좀 매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신규 진입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같이 그 부분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외에도 이 뉴스 측면에서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를 제출을 했거든요. 네. S-1 증권신고서를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보면은 원래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갖고 있잖아요. 출시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번 ETF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그래서
상승은 이용자들이 이 ETF 투자를 했을 때 상승분은 온전히 못 누리지만 하락을 했을 때도 하락분을 방어를 해주는 뭐 그런 ETF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정형 투자자들한테 좀 더 어울리는 ETF인데 이걸 왜 서둘러서 이렇게 출시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골드만삭스가 7월에 지금 이 커버드 콜 비트코인 ETF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골드만삭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S-1 신고서를 서둘러서 제출을 한 거다. 이런 또 경쟁이 나타나면은 기간적으로 제도권적으로 또 비트코인 수요가 붙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이거는. 요거는 이제 운용을 하는 거겠죠? 블랙록에서 자체 네, 운용을 네,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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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의 소식이 있고요.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없나요? 네, 다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더 네. 좀 꺼내 보세요, 변호사님. 네, 어제 하나 피드백을 받았는데 네. 왜 부정적인 얘기 한 30분 내내 하냐 어제. 아,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는 근데 공교롭게도 좀 나쁜 소식이 많기는 했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다행히 좋은 소식도 같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CME가 또 나스닥 디지털 자산 지수 선물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또 의무부여가 되는 거는 알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좀 좋을 수 있다.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 투자자분들한테 왜 좋냐라고 봤더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까지 다 합치는 바스켓형 또 디지털 자산 지수 선물이거든요. 이 CME가 이런 바스켓형 선물, 디지털 자산 선물을 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도권 시장에서 계속 출시가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알트코인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뉴스네요, 진짜. 네. 어쨌든 이게 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 지수를 이용한 이 상품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지금은 어쨌든 이게 비트코인 본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비트코인 본체. 본체의 예. 유동성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지금의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기 또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좋은 소식을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또 이제 보니까 나쁜 소식이네요. 아, 네. 마무리를 또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냉탕 예. 온탕. 네. 네. 지금 바이낸스에서 한국 주식들이 이제 한 3개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네. 거래 대금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엄청납니다. 그 바이낸스가 6월 2일에 이걸 이제 한국 주식 3종을 출시를 했는데 무기한 선물을 출시를 했는데 네. 2일부터 10일까지 제가 직접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매체에서 1조 3,8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글로벌에서 이 한국 무기한 선물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 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증 생길 텐데 네. 바이낸스가 한국 이용자들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자본시장법상 이 증권을 토큰화하는 거는 증권 디지털화한 거라고 이미 유권 해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막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하이퍼리퀴드에서는 이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한국 아, 이용자들도. 네. 예, 그래서 또 한국 하이퍼리퀴드도 같은 시계열의 거래 대금을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에 필적하는 거래 대금이 나왔다. 라고 이 점을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이퍼리퀴드가 제가 또 탈중화 거래소라도 나중에 규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한국 이용자들이 지금 탈중화 거래소에서는 자유롭게 한국 주식 토큰화된 거 무기한 선물 상품 거래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언제 또 이런 게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 게 또 리스크 포인트다라는 점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요. 네. 두 군데 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네. 하이닉스 가격을 제때 추종하지 않아요. 약간 타이밍에 좀 레그가 있나요? 레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위험한 거는 한국에서는 하이닉스가 레버리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저배율 레버리지잖아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뭐 죄송합니다. 최근에 5% 10% 움직이는 건 뭐 다반사기 때문에 근데 10% 움직인다? 10배 하면 그냥 돈이 없어져요.
아예 청산이 돼버릴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냥 청산이 돼버릴 수 굉장히 위험하고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거를 한국에다가 파생상품 거래소를 열었다면 이 유동성 다 그냥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한국의 주식시장 현실을 봤을 때 또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문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저도 같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주식 토큰화 시장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클라리티 법안 내용은 요거는 이제 다음에 좀 예, 해도 다음에 괜찮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최윤영 팀장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